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코리아TV의 안정영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느라고 정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핫한 그룹이죠. 삼성그룹에 관련해서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를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삼성은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많은 곳들에서 해서 조금 너무 이공계 쪽으로도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또 너무 전자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인문상경계 분들이 지원하실 자기소개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요. 오늘은 삼성그룹 인문상경계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고는 보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회사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부터 뭐 삼성전자에 역마를 가겠다, 아니면 뭐 내가 삼성물산의 아까 같은 뭐 상사 쪽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맞는 경험, 지식, 뭐 어학 점수 등등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원래 본인이 타겟했던 곳으로 지원하십시오. 사실 많은 인원을 뽑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놨다라고 한다는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들은 어디를 갈지 정해놓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삼성에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어학점수 기준을 좀 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영업마케팅 쪽은요, 어학점수 기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의 영업관리 쪽은요, 어학점수 기준이 높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정해드릴게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인문상경계 쪽에 있어서의 전공 무관이야. 근데 어학점수가 IH 이상인 곳이 있을 거고요, IL 이상인 곳이 있을 겁니다. IL 이상인 곳이 조금 더 문턱은 낮을 건데 경쟁률은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을 가시든지 간에 경영지원이나 역마는 사실 삼성 같은 대기업 들어가면 프로세싱을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내가 진짜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경쟁력 부분을 따진다, 그리고 내가 나머지 시간 동안에 충분히 기업 분석할 수 있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들 자소서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학점수 기준으로 하셔서 좀 따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삼성에 관련된 뭐 경영지원, 역마, 그다음 다양한 뭐 리테일 영업 이런 부분들은 다 직무 소개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회사와 직무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주의사항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뽑는 이공계 직군, 엔지니어 직군 있죠? 이 친구들은 사실상 1번이라든지 3번이라든지 이런 요소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는 워낙에 많은 인원들을 뽑고요,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쟁력만 있다라고 판단되면 사실 1번과 3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컨설팅을 할 때나 강의할 때 삼성 자기소개서는 오래 쓰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인문상경은 조금 달라요. 인문상경은 삼성전자 이공계 친구들처럼 쓰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식적인 부분과 회사의 직무가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으로서 아니면 회사 분석으로서 증명해내야 될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성껏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부터 갈게요. 그래서 지원 이유와 포부입니다. 이건 700자인데요. 700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작성하시는 게 350자에 대한 지원 동기를 쓰세요. 그 다음에 350자에 대한 포부를 쓰십니다. 괜찮아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동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됐어요. 그럼 이 지원 동기는 크게 또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뭐를 넣겠는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단 경영학과를 나오지 않은 내가 경영지원 쪽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직무지원 동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직무지원 동기를 두 번째 다른 항목들에 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나는 여기에다가 내가 왜 삼성물산 건설인지 리조트인지 패션인지에 대한 회사 지원 동기를 적을 것 같아요. 왜? 2번과 3번에서 회사 지원 동기를 내가 넣을 공간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하십시오. 내가 어차피 다른 곳에다가 나의 직무 지원 동기와 아니면은 회사 지원 동기를 적을 거라면 1번에다가는 그만큼을 좀 빼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1번 지원 동기에다가 회사 지원 동기와 포부만 적을 거고 다른 곳에다가 직무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을 적을 거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1번에다가는 회사 지원 동기만 적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정보 나열은 좀 피해줘야 될 것 같아요. 경영 지원이기 때문에 또 인문 상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너희들의 기업을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어떤 건지 느껴야 되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도 너희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핵심 이슈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조사해서 그거에 관련된 어떤 인사이트 이런 답을 도출한다는 느낌,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있는 기업 분석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가자로 하여금 그냥 딱 읽었을 때 우리 그냥 회사의 뻔한 내용이네 이런 게 아니라 이 지원자가 그래도 우리 기업을 다각도로 분석을 했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 어떤 노력 같은 거를 좀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성장 과정이죠. 삼성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할 때 있어서 2번에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4번의 직무에 대해서 적으라고 하거든요. 다른 계열사는 적으라고 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2번에다가 성장과정 1500자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과정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성장과정 관심이 없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다가 이 산업에, 너는 어떻게 하다가 이 직무에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해 여러분들이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직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내세우기엔 성장 과정에는 바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가장 마지막에 좀 작성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지식이나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기술, 경험이나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태도 셋 중에 두 가지만 선택하셔서 내가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지식, 내가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경험, 아니면 내가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태도에 관련된 내용 두 가지만 선택하셔서 750대 750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직무를 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 750자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스타 방식으로서 두 가지 소재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아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내가 지원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장 과정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성장 과정이 아니라 직무 역량을 넣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좀 약간 떨어진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경영학과를 나오지 않았고 경영 지원에 대해서 전혀 인턴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없어. 하지만 나는 아르바이트, 카페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거 했다라고 한다면 간접적인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커뮤니케이션으로 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 갈게요. 저는 오히려 아까 삼성전자에서 3번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했죠. 이공계 쪽에서. 근데 저는 인문상경에서 이 3번이 좀 핵심적인 이슈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사회 이슈가 삼성과 이 직무와 연관되지 않은 사회 이슈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고자 하는 열의를 아까 말씀드렸죠. 1번에서 분석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이 3번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즉 내가 당신네 회사가 속한 이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산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 회사, 우리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까지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팁은 뭐냐면요. 자코리아 자기소개서에 보시면 기획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바탕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작성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기획 직무 자기소개 작성하신 거 보면요. 여러분들이 현상에 대해 파악하는 그런 방향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 자기소개서를 좀 보신 다음에 그런 관점으로 산업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 그 회사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 쐐기를 박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회사 지원 동료를 조금 적어주세요. 대신에 그냥 정보 나열이 아니라 내가 니네 회사 이렇게 분석해봤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자. 두 번째 성장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자. 직접적인 것, 간접적인 걸 한 2개 정도는 표현을 해주자.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조사를 좀 하셔서 특히 임원 면접 갔을 때 3번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마만큼 조사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상경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렵습니다. 수준도 높고요. 특히나 GSAT 컷도 높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도 중요하지만 GSAT 공부 계속 같이 병행해 주시고요. 삼성 인문상경계 들어가신 거면 진짜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마음껏 펼쳐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